누가 이러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왜 생깁니까?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럽니다. 미국은 우리가 공부할 때 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그 엄청난 기계로 논밭을 갈고 그래서 생산량이 많으면 곡식 값이 떨어진다 바다에다 다 털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식량을 정산을 해서 기술이 늘어가지고 과학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땅에서 식량 정산을 하는데 지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토양 미네랄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1920년대에 그런 경고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토양과 강과 호수에는 미네랄이 거의 결핍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건 미국의 장래에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무슨 문서번호 264호인가 거기에 그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 제스처가 1970년대에 이미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해결을 하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이 토양의 미네랄이 결핍된 것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실을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왜? 국민들 알아봐야 괜히 걱정만 댕기지 해결책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소위 그 일은 어디서 생기냐? 우리나라도 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보리고개를 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현도 삼양식품공업의 전종련 회장이 남현도 만들어서 그때 라면 참 맛있게 먹었죠. 저희가 라면 서너 개씩 먹고 한참 있다 보면 불어나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고 이제 이런 적도 있고 했는데 참 맛있었죠. 그래서 보리고개를 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습니다. 나라가 먼 미래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래 참 좋은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고 군사력으로도 세계 6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 방탄소년단 한번 보십시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만나고 그래서 여러 부면에서 지구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던 이 조그만 나라가 이제 세계 거의 선진국엔 벌써 들어갔고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 그 대열에 이제 속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UAE 거기 또 가서 40조 달러 이 수출하기로 하고 들여가기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40조지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식량 증산을 한다고 계속 통일변이 뭐니 하면서 소출이 많은 곡식과 과일, 채소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도 큼직한 거 개량했다고. 그러니까 큼직하니 보기는 좋은데 먹어봤자 헛헛하기만 하지 영양 성분이 약합니다.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데 그 일을 쳐다보면서 인산 선생 혼자 소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한국 국민이 모조리 암, 난치병, 괴질에 걸려서 전멸 위기로 가는 이게 단초인데 이걸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필요하니까 나라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미네랄 결핍이 오는 여기에 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미네랄을 보충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국가에서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나 의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이 의료관계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산생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 병에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국민 인류 전체가 전멸의 위기로 가게 된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그 사람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니 그래요. 선생님은 정말 걱정도 팔자십니다. 하늘이 안 모지나 그 걱정은 안 하세요? 또 이래.
이러면서 그 흘려듣습니다. 그럼 이 선생은 가뜩이나 성격이 불러갖고 만주벌판에서 막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도끼가 날아오고 이 단도가 날아오고 이런 데서 전쟁통에 살아간 사람이라 몸도 빠르지만 성격도 불같고 금방 이 상대를 죽일 그 태세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 분이 속이 불불 끓잖아요. 뭐 선생님 걱정도 팔자 그러고 아유 선생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또 이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을 이러면서 이제 저희한테만 에이씨 뭐 돌대가리 같은 너랑 다 비슷한 다 똑같은 놈들인데 얘기한 내가 잘못이지 또 이러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산 선생이 마치 수제자인 듯한 사람이 미국에 한 의사가 나왔어요. 자연의학을 전공한 의사인데 그 의사가 죽은 의사는 데드 닥터스 돌라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자부터 끝자까지 전체가 미네랄로 시작해서 미네랄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조엘 월렉 그 닥터 조엘 월렉 박사를 미국의 모든 의사나 국민들이 또 전 세계에서 미네랄 닥터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입만 열면 미네랄, 뭐 하면 미네랄, 처음부터 끝까지 미네랄, 뭐 해야 병 고치는데 그것도 미네랄. 이래서 별명이 미네랄 닥터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하 인산 선생이 이래서 소금을 가지고 법제를 해서 인류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이 묘방과 신약을 제시한 것인데 라는 이 감이 빨리 잡힙니다. 왜? 닥터 조엘 월렉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을 봄으로써 인산 선생의 주겸 이론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몇몇 의사들이 홍해걸 박사도 의학 전문 기자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강의를 들었더니 이러더라고요. 50년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그 사과 속에 함유된 철분으로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철분의 50%를 채울 수 있었다. 시금치 과거에 한 단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정도 섭취하려면 앉은 자리에서 19단 시금치를 먹어야 하고 지금 그 정도의 철분을 사과로부터 만약에 섭취하고자 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그 똑같은 사과 26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한다. 같은 논리로 여러분 밥 한 공기 속에 있는 영양소가 50년 전에 밥 한 공기와 지금 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한 50그릇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먹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먹는 인류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양 미네랄에 고갈된 건 영국도 그렇고 다 같습니다. 그런데 미네랄을 보충하는 그 시스템이 미국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뭐 미네랄 그게 뭐 필요한가? 그런데 이제 미국의 미네랄 보충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닥터 조엘 월렉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한 40종류입니다. 그럼 인체가 필요로 하는 20종류는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또 그 미네랄은 금속성 원소가 대부분인데 그걸 잘 분리해서 이렇게 미네랄 제제를 만들어서 먹으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냐? 조엘 월렉 박사가 자기 쓴 책에 밝혔습니다. 이런 효과가 납니다. 아주 비싼 돈 주고 그 미네랄 제제를 사 먹으면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효과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비싼 오줌을 넣게 됩니다.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나갑니다. 왜? 여러분 쇠가루 먹으면 소화 잘 됩니까? 구리가루 먹으면 소화 잘 됩니까? 금속성 원소들인데 아무리 이온화되어 있는 거라도 이게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소화 흡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상태의 이론에서는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구에 대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불이 모든 걸 돌이고 뭐 쇠고 다 녹여서 용암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고 남은 무기물질들이 이 액체로 변해서 이렇게 간 것을 조엘 월렉은 뭐라고 했냐면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했습니다. 콜로이달 미네랄. 이 킬레이티드 미네랄인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했어요. 어떻게 했냐? 소금 속에 미네랄이 충분한데 그것을 사람이 그냥 쓰면 독성 물질도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냐? 콩을 지금 하죠. 콩을 끓여서 메주를 띄워서 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메주를 잘 띄우고 그걸 20% 용액의 이 바닷물 소금물에 이렇게 담궈서 이 6개월 1년 지나면서 이제 발효돼서 간장이 되지 않습니까? 간장 된장. 그렇게 되면 이 미네랄이 이 그 발효 숙성을 거치는 과정에서 흡수율이 일반 금속 원소들은 흡수율이 한 젊은 사람의 경우에 한 4%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소위 킬레이티드 미네랄, 합성 미네랄로 그 간장, 된장, 김치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래서 뭐 된장, 간장 만들 전부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젓갈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뭐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슈퍼마켓에 줄을 100m 넘게 섰는데 뭐 살라고 줄 섰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치국 살라고. 김치국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김치국이 뭡니까? 소금물입니다. 발효 숙성을 거친 소금물입니다. 간장,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킬레이티드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율이 40% 정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산 폭발의 이 고온으로 처리해버리면 90% 이상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일염에 있는 거 그것만 빼서 먹더라도 그거에 최소 그 뭐 20배 내지 30배 이렇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소금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굉장히 독성 물질이 많습니다. 소위 히말라얀 솔트라고 부르는 핑크 솔트가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게 화산 폭발 때 불맛을 본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뒤에도 계속 퇴적물이 독성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많이 먹으면 역시 그것도 위험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봉하고 소금으로 불을 뗐다. 왜 떼는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가보시기 don't know. 아무도 모릅니다. 여쭤봐도 야 임마 내가 가르쳐줘서 네가 알아들 수가 있냐? 몰라도 좋으니까 제발 말씀 좀 해봐 주세요. 그러면 야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이 속에는 천일염은 참 좋은 물질이고 약이 되는 물질인데 이 속에는 약뿐만 아니라 독도 꽤 많어. 독을 없애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세게 불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뭐 9번 이상 뭐 한 20번 30번 구우면 그러면 약도 없어진다. 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정한 횟수와 적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우니까 천일염 속에 있는 이 독성 물질들이 싹 사라지고 또 완전히 없애면 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산생의 신약책 제1장 신비식품의학 주겸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핵비소 이론이 나옵니다. 비소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비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 비상이야 이런 게 뭐예요? 그거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비상이라는 것은 아주 맹독입니다. 근데 이 비상이 암도 많이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살것이나 은행이나 이런데 그 독성 물질이 있어도 그 유기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나무 속에 넣고
대나무가 불이 잘 붙는 그 대나무에 유황이 많아서요. 그 인체에 꼭 필요로 하는 이 원기를 가장 많이 돋우는 그 기운이 불기운을 돋우는 게 유황입니다. 유황인데 그냥 유황불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천일염 속에 또는 대나무 속에 또는 그 식품 이제 그 식물 속에도 대한민국의 강화도 약속 같은 거는 유황 함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쑥에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습니다. 대밭에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 대나무 타면서 노는 그 놀이를 폭죽놀이라고 하죠. 대밭에 불이 붙으면 폭탄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하고. 그게 왜냐? 푸른 대나무인데 불이 붙으면 유황이 많으니까 완전히 폭탄입니다. 그래 대나무에 불이 붙어서 터지는 걸 폭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나무, 쑥, 그 다음에 소금을 그냥 먹으면 여러분 계란 노른자 맛 없잖아요. 9번 죽이면 바로 다른 게 계란 노른자 맛이 납니다. 거기에 유황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평균 우리가 수치를 이렇게 보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인체에 유익한 그런 미네랄은 함량이 3배, 뭐 칼륨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3배 이상 늘어나고 독성 물질은 비상이니 뭐 수은이니 이런 독성 물질은 싹 없애질 않고 9번만 닦았기 때문에 99% 사라지고 1%가 살아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인사 선생님께서 핵비소라고 그랬습니다. 비소의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 인체를 해치는 이 물질들은 싹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비상을 싹 없애버렸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약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묘한 신의 한 수를 써서 대나무에다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이렇게 천하의 묘방 신약을 세상에다 제시해서 인류가 앞으로 암, 난치병, 괴질이라고 하는 것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말고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약을, 묘방과 신약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산삼 뭐 이런 걸 제시하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만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면 병은 다 뭐 거지고 뭐고 다 걸리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고 사 먹을 수 있는 아주 흔한 물질로 좋은 약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소금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소금을 이렇게 법제해서 쓰면 인류 전체가 3대처럼 쓰러져가는 전멸 위기로 갈 때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묘방 신약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지구상의 99.99%는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또 다른 약이 있어요. 인상새끼 제시한 약이 대한민국 한반도 상공에만 황금 분자, 산삼 분자가 가득하다. 그래서 삼을 한국에 심으면 굉장히 훌륭한 약이 되는데 이 기를 보강하는 아주 좋은 약이 되는데 일본에다 심으면 한국에 도라지만도 못해. 한국에 무만도 못해. 이유는 한반도 상공에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못 보지만 산삼 분자가 가득해. 이걸 제대로 합성하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인삼이 고려삼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쳐주거든요. 그거를 합성하는 묘법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개라고 하는 이 폐기관지 이 호흡 현상, 생명 현상을 이용해서 이 호흡을 통해서 개에다가 이 인삼 이렇게 쪼개지고 뭐 팔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갈아서 사료에 섞어서 개한테 계속 먹인 건 제가 이제 심부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개한테 이제 그 삼을 계속 먹이잖아요. 보리밥에다 섞어서. 개가 호흡할 때 지 뱃속에 삼분자가 있으니까 공간 색소 중에 있는 삼분자를 호흡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사모의 약을, 그 전기를 개는 어디다 간직을 하겠습니까? 제가 간직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개의 간에 그 산사모의 전기가 그대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와 또 염소, 그 다음에 개, 닭,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죠. 그 5가지 동물. 그 동물이 가령 염소는 또 뭐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음양각을 먹입니다. 그 음양각이라는 풀도 묘하지 않습니까? 음양각이 뭐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걸 먹으면 염소를 음란하게 만드는 콩잎. 그만 먹으면 염소가 난리를 칩니다. 수컷 염소가 막 암컷 염소 쫓아가서 막 거의 뭐 잡아먹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광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콩잎만 뜯어 먹으면 양기가 뻗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이제 약간 좀 눈치는 있는데 약간 이 지혜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고 아 저거 먹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네. 이러고 맨 음양각을 자기가 끓여 먹어요. 음양각은 글자에 있잖아요. 염소를 음란하게 만든다고 했지 사람을 음란하게 만든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소한테다 음양각을 먹이면 염소는 자연히 최고의 그 양기가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염소, 그 다음에 개, 닭에게는 독사나 구령에 배를 갈라서 구데기가 나오면 그걸 먹어요. 그러면 닭의 털이 홀랑 빠집니다. 그리고 띠면 성인의 요 폐까지 와요. 그러니까 폐기관지의 암이나 난치병은 그 닭을 2-3마리 먹으면 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길러 드시면 되잖아요. 그 책에 오획단 얘기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닭한테 독사 구데기 먹일 때는 어떻게 하고, 염소한테는 음양각을 900건 먹이고, 이 개한테는 인삼을 몇 건 해서 이렇게 먹이고, 이게 다 나옵니다. 오리한테는 유황을 먹이고.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 인류 최초의 최고의 이 묘방과 신약의 비밀을 책을 통해서 그대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게을러서 못해 먹고 병 먹고 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삼의약을 좀 알려보겠다고 제일 효과도 뛰어나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설명하기도 복잡하지 않은 죽염을 가지고 이 사업의 전략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소금 장수를 하니까 저렇게 소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하지. 또 인산 선생도 자식이 죽염 사업을 한다고 인산 선생도 죽염이 좋다고 또 말씀하시네. 부자가 짜고 하시나. 참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게 팔릴 거라고. 제가 신문사에 근무하다가 죽염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 우리 동료나 선배들이 계속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하필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자보다 사업이 훨씬 낫지. 근데 그것도 뭐 성공했을 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가장 심한 사양 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손을 대냐. 한국에서 최고의 사양 산업 1번 신발 산업이었습니다. 그때 1986년 여무렵에. 2번째가 소금 산업이었어요. 소금 장수 그러지 않아도 소금 먹지 마라,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다 전 세계 의학자, 식품영양학자들이 소금 먹지 말라고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판에 하필 왜 지금 소금 장수를 하냐. 그래서 이거 망할지 모르니까 계속 신문사에 적을 두고 해서 2년 동안 겸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배에서 그때는 뭐 줄일 수 있는 건 잠자는 시간뿐이 없어갖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잘 수가 없죠. 회사 일도 하고 그 일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89년부터는 그냥 독립해서 이 죽염 사업만 하는데 죽염 사업을 하니까 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냐면 지금도 식약처에서는 지금도 절반은 그렇게 봅니다. 저만 딱 얼굴이 나타나고 쳐다보면 엄청 싼 소금을 갖다가 쓸모도 없고 지금 모래값이나 비슷한 저걸 갖다가 대나무에 뭐 구웠다고 뭐 저쩌고 하면서
엄청 비싸게 팔아먹는 저 아주 1등 사기꾼. 이렇게 보고 계속 들여다봅니다. 틈만 보이면 요건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틈만 보면 이 매스컴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제일 심한 게 그 어느 방송에서 이제 보도했던 1993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에 한번 엄청 때렸고 소금이 만병통치약인가 독인가 이래가지고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까지 동원해서 그 다음에 또 소금 속에서 또 철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몇 개 업체들이 공중분해될 정도로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다 할 거 없으니까 소금 속에 구리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 다 독성작용이 전혀 없는 이온화된 물질들인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하다 또 뭐라고 하냐면 2002년에 구운 소금과 죽염 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0.1mm만 해도 1g만 해도 밀리그램만 해도 무지하게 위험하고요. 1g 가지고는 수천 명이 죽는다는 그런 세상에서 알려진 최고의 독성 물질입니다. 뭐 살인가스이건 가스지만 물질로는 그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아주 맹독입니다. 그리고 1g 가지고 수천 명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언론사에 돌린 보도 자료에 구운 소금, 죽염속,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다량 검출 이래가지고 2002년 8월 1일자에 전 신문 방송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 제가 그날 새벽에 시속 200km로 저기 식약청의 은평구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따지고 해가지고 이 소금 장수하는 주제에 식약청에 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 보고 뭐 여러 번 보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뭐 사실 그대로다고요. 저희가 포항공대 이런 데다가 연구해서 밝힌 걸로는 천일염 속에 있던 독성이 9번 굽는 과정에서 98% 제거됩니다. 다이옥신이. 그런데 다이옥신은 300~400도 처리에서는 증가합니다. 근데 800도가 넘는 열 처리에서는 2~3초간에도 다 사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그 당시에 뭐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조그만 식품회사 사장이 식약청장을 제소했습니다. 앞으로 구상권 청구해서 지르고 너희고 다 팔아서 물어내도록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해서 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고 나라의 중요한 일인데 왜 업무 처리를 이렇게 무작스럽게 하냐 이래가지고 어느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제소를 했는데 물론 뭐 한 6개월 뒤에 제가 소취하를 하고 그냥 화해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 옛날 같이는 안 보고 그래도 상당히 뭐 짭짤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거기 식약청 사람들 만나면 요새는 이래요. 내가 아직도 비즈니스를 한다는 명함을 보고 알고는 속으로 엄청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인간 아직도 안 죽고 아직도 참 쎄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놀라면 표 안 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김 회장님, 예. 이젠 하도 두드러기 맞아서 맷집도 많이 좋아졌죠? 뭐 어디서 뭐 매스컴이고 어디고 하도 뭐 두드러 제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겸의 자생력입니다. 주겸은 제 스스로 효과를 지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먹은 사람들은 덕을 보니까 그걸 또 사 먹지. 아무리 바보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소금을 구워서 뭐 저기 아주 좋은 양리작용을 한다는데 해보면 금방 알지. 근데 아는데 이게 효과 없으면 아무리 바보래도 또 사먹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한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겸이 오로지 제 성과를 제가 말해주고 또 제 높은 수준을 제가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 오뚜기처럼 죽었는가 싶으면 또 살아나고 죽었는가 싶으면 또 살아나고 이럽니다.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잖아요. 기생충알 김치 제일 최근에 그 터졌을 때 그 시합청장이 여자 김정순 그 청장인데 그때 제가 회의에 갔다가 청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생충알 김치 실컷 때려 조졌는데 중국 거라고.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 잘해봐. 나중에 보니까 전부 한국 업체입니다. 예. 그래갖고 기생충알 김치 엄청 때렸는데 한국 김치 업체고 일본에 수출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한국에 수출하는 건 호텔 이런 데서 너무 싸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대충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컷 우리 식약청이 그냥 그 공격을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업체를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됐고 그 다음에 옛날 환만식초 사건 터졌을 때 그 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바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한 번 관에 이 정부 기관에 한 번만 그런 발표와 공격이 있으면요 공중분해되고 말지 다시 일어나서 숨쉬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무서운 그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고 우리랑 비교도 안 되죠. 삼양식품공업에 삼양라면 우지파동 한 번 있는데 그 뭐 우지파동은 삼양라면만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삼양라면은 그때 공중분해 돼가지고 그때 충격으로 전정년 회장 넘긴데 1등 공신인데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풍이 걸려서. 이런 것들이 그런 기업이니 뭐니 다 한 번 이런 발표에 있으면 그냥 휘청해서 바로 공중분해 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 때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주겸이 알아서 지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아 그걸 나는데 왜 안 봤냐 이거지. 그 제가 뭐 강의를 하면 꼭 야당 대표가 어디 숨어 있다가 그만하라고. 아유 그래 참 근데 오늘 어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응? 왔어? 아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네. 아유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위 인산 선생의 신약이란 책은 이 인류가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이동하잖아요. 낮에는 갔다가 틀림없이 천체가 그 태양이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크로스로 체크해보면 태양은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과 별이 공전자전을 하고 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인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잘못 알고 있으면 비명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뭐 인산선생의 주겸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 요지가 뭐냐면 이 천동설을 지동설 이론으로 바꾼 그 책이 1953년 5월 24일 날 세상에 빛을 본 400권의 책입니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 1986년 6월 15일 세상에 빛을 본 신약 92년에 나온 신약 본초 전편 96년에 나온 신약 본초 후편 이 세 권의 책은 소위 이 지동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한 책보다 더한 세상에 천구의 회전에 관한 책이 나오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비롯해 가지고 케플러니 뉴턴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과학혁명이 진행됐습니다. 인산선생의 이 책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모르는 의학혁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경 뭔지 모르고 유황을 하면 우리한테 유황을 왜 먹여? 짐승 고문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인산 선생의 지동설 이론과 같은 이 참의료 묘방과 신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이러는데 인산 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병을 공격, 파괴, 제거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해결하면 다른 바이러스가 잇따라 또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아무 무방비 상태예요. 바로 그때 이 바깥에 바이러스에 눈길을 주지 말고 내 생명력이 과연 정상인가, 체력이 정상인가, 내 생명력의 자연 치유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나, 면역력이 정상인가, 정상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정상으로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이 명대로 살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바이러스를 죽이러 쫓아다닌다면 바이러스는 영원히 죽일 수도 없으려니와 죽인다 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또다시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산생 말씀대로 인산생 말씀하신 신약체계에는 모든 처방들은 원기를 돋우고 몸에 독을 풀고 원기를 돋우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감기 비슷하지만 독입니다. 그래서 감기 치료제를 인산생 신약체계는 영신 해독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을 풀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감기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소위 지동설 의료이고 참의료의 묘방 신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독을, 몸에 들어온 축적된 독을 해독하고 원기를 돋우고 양기를 돋아서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정상화되도록 해가지고 병마를 물리치는 이런 체제를 가진 약과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걸 화두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참의료의 묘방과 신약이다. 왜? 참의료가 아닌 것은 소위 상업주의에 오염된 의료들은 병을 증상만 완화시키고 해결하고 또 걸려야 약을 또 팔고 또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의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99.9%가 거기에만 의존해 있으니까 좀 스스로 좀 잘 봐서 이거 효과가 이 정도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해서 참의료를 찾아서 하다가 뭐 누가 인사동에 와서 뭐 한마디 한다더라 그러면 그래 거기 가보자. 뭐 털보가 그런 얘기 가끔 하던데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이 될 때까지 신약책, 신약본처를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참의료를 터득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그 진위 여부를 알고 효능 효과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에도 적용시키고 이웃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하면 또 뭐 약장사 왔나 이러니까 물어보면 그때서는 내 생각엔 이러이러하고 이런 게 맞지 않냐?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아마 효과가 올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인산생 맨날 그래요. 가정주부가 이 국립서울대 병원장보다 훨씬 암이나 난치병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묘방과 신약을 내가 공개해서 내가 그 책을 공개한 이후에는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주부가 화타편작을 능가하는 그런 명의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믿질 않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제가 뭐 얘기하면 의사도 아니면서 뭐 그런 얘기 누가 그럼 믿기나 하나? 이러는데 참의료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과학의학이든 또 전통의학이든 가리지 않고 참의료는 따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터득할 때까지 참의료를 화두 삼아서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이 남은 생에 어떤 사람은 내가
내가 한 80대인데 죽을 때 다 됐는데 뭐만 공부야 머리 아프게 머리 쥐나게. 그런데 80 나신 분은 앞으로 자연 수명 120세까지 120세 이상 될 때까지 살려면 4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또 뭐 90된 사람은 엊그저께 우리 82살 되신 81세네요. 저 민주지산 석기산에 저기 한산대사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만나는데 그분하고 저랑 한 15년, 2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나를 딱 간창을 쳐다보더니 처음 만났는데도 막 그냥 형제보다 더 진하게 포옹하면서 아 진짜 참 잘 만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냐고 그러면서 저기 무주 무풍에서 만났는데 강연장에 갔다가 만났는데 이래요. 아이고 내가 이제 한시름 놓는다. 뭘요? 내가 120대고 내가 두갑잔치 할 때 121세죠. 사회 볼 놈이 없어가지고 네 찾아왔는데 오늘 만났네. 저랑 그분이 나이가 12살 차이입니다. 그분 양띠고 그분은 1943년 양띠고 저는 55년 양띠고 해서 그래서 양띠라고 같은 띠라고 띠동갑이하고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딴 놈들은 전부 뭐 70에 갈 놈, 80에 갈 놈, 90에 갈 놈 다 그런데 요거 보니까 꽤 좀 살겠네. 그래가지고는 은혜 두갑잔치 할 때 사회 봐줘. 그러니까 얘 그렇게 하지 뭐 했더니 나 109살이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 이제 한시름 놓는다. 약속한 거지. 요번에 와서 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배가 아프니까 요새 체력 가만히 보니까 70대보다 내가 더 좋아졌어. 그럼 머리칼 색깔도 그렇고 뭐 좋아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때 한 120 두갑잔치 하고 갈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조금 달라져서 150 살아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와서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굳이 이 패배주의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또 뭐 6.25 때 참여했다 패잔병처럼 패배주의로 아유 뭐 갈 때 다 됐는데 뭐 내가 뭐 영어 공부는 뭐 하려고 뭐 의학 공부는 뭐 하려고 참으려고 뭐 뭐고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의식만 갖고 마음만 잘 먹으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그 위험하다고 하는 거 모조리 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없어서 문제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도 풍요하고 다 풍요한데 다만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는 다행스럽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김영삼 대통령 뭐 맨날 뭐 이렇게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다 이제 뭐 체력은 안 되니까 맨날 조깅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머리는 빌릴 수 있다 해서 참모들 잘 쓰지 않습니까? 인사가 많잖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지혜는 내가 조금 딸리면 인산 김일원 선생의 지혜를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신약 본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하시면 120이 됐든 150이 됐든 알아서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화가 이러면서 그냥 안 가면 돼요. 뭐 들어가 구성영장은 가져와시오. 그러면 안 가졌다 깜빡 잊고 갔다면 다시 가서 가져오세요 하고 토끼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20, 150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다만 비명에 일찍 죽는 이런 일은 굳이 알고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네. 하여간 여러분들 이 서울 인사동 이 한복판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인산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조그마한 이 강당을 마련하고 해서 처음 여러분들 모시고 뭐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뭐 자석도 불편하고 한데 하여간 끝까지 경청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회장님 인산홀 첫 강연 이렇게 김 회장님 말씀하신 그 면역력